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 건데요. 왼쪽에 우주의 구성 성분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우주의 68% 정도는 암흑에너지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27% 정도는 암흑물질, 그리고 보통물질은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이나 은하들이 바로 보통 물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관측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존재는 하나, 관측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지의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이 있고 그러한 질량을 가지고 존재 유무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별과 은하를 관측하면은 예상보다 큰 중력이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주에는 관측되는 물질의 양보다 관측되지 않은 물질의 양이 훨씬 많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되는 물질, 보통 물질이고 관측되지 않는 물질은 암흑물질인데, 이러한 암흑물질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런데 이러한 암흑물질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던 그러한 우주 모형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물질, 암흑물질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암흑물질은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 밑에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고요. 두 번째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먼저 중력 렌즈 현상부터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앞에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우리 배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은하와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은하라는 것은 별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방출할 거예요.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에게 향하는 이러한 빛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구와 은하 사이에 거대한 중력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관측되지 않지만 질량을 가진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은 지구에게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빛도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중력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빛이 여기서도 들어오니까 은하가 여기에도 위치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밑에서도 빛이 들어오니까 아래쪽에도 은하가 위치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오른쪽처럼 여러 개의 왜곡된 영상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측되는 결과를 보고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구나, 암흑 물질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력 렌즈 현상 이야기했고요. 옆에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강체, 고체라고 말하죠. 딱딱한 물체가 회전하는 그러한 회전을 의미합니다. 고체처럼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쉽게 레코드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도는 이러한 회전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강체 회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레코드판 중심에서 A, B, C 이렇게 위치 표현을 봤고요. 여기까지 그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A 위치던 B 위치던 C 위치던 같이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같은데 가야 할 거리가 A에서 C로 갈수록 더 길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동시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돌아주어야 하는 그러한 궤도 속도는 점점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강체 회전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돌아야 하는 궤도 속도는 점점 커져야 된다. 그래서 강체 회전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케플러 회전입니다. 태양계처럼 큰 개의 중심에 질량이 모여 있을 때의 회전을 우리 케플러 회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태양계, 솔라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에 질량이 모여 있을 때의 그러한 회전을 우리 케플러 회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으로부터 A, B, C 위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체 회전과 달리 케플러 회전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궤도 속도는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실 물리학을 더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 1에서는 결과값만 우리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태양계처럼 중심의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궤도 속도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고 우리의 관심사인 암흑물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별을 비롯한 대부분의 물질이 은하 중심에 집중되어 있고 은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당시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양계만 봐도 중심부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관측 결과 은하 중심에서 멀어져도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니까 은하 중심으로부터 이 정도까지는 멀어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강체 회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과학자들은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 중심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직접 관측해 보니까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은하가 케플러 회전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케플러 회전을 따랐으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가 감소해야 될 텐데 관측 결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은하 외곽에도 많은 양의 물질이 분포하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이런 식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물질을 알게 된 우리 두 가지 정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흐름과 결과 위주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흑물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암흑에너지 가속 팽창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끝!